여기가 어디냐고요? 저희는 광화문 외교부 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격화되는 지난 10월 우리 국민과 그 가족 97명이 무사히 귀환했는데요. 이 작전에 투입돼 무사 귀환에 힘쓴 오늘의 베스트 외교맨을 만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베스트 외교맨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그 베스트 외교맨으로 선정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재외국민보호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관은 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주는 그런 부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사소한 절도 사건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도와주는 부서가 재외국민보호관입니다. 10월에 있었던 우리 예. 레바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그 가족분들 귀환 작전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재외국민 귀환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전면 무력 충돌이 발발을 했는데 미처 피하지 못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교부가 신속 대응팀이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신속 대응팀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신속 대응팀은 외국에서 어떤 그 재난이라든지 위난 같은 큰 사건이 생겼을 때 외교부 직원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나 소방청 같은 여러 관계부처 직원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거나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신속 대응팀입니다. 해외에서 위기가 딱 발생했을 때 예. 그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장 발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 상황에 특화된 팀을 만들어서 파견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신속 대응팀 출발 전날 예.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신속 대응팀에 이제 파견될 구성원들 5명이 모여서 이제 전체적인 일정들 그리고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레바논 교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군 수송기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군 수송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군 수송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국방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때도 결국 국방부랑 협조를 해가지고 또 우리 국민 철수가 좀 필요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의 협조가 가장 필요했고요. 군 수송기가 통과하는 국가들의 영공 통과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그 영공 통과하는 국가들로부터 모두 승인을 받았는데 기민하게 움직였던 우리 외교부 직원들 그리고 평소에 우리 외교부가 다른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이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바논에 도착하셨을 때 예. 그때 어떠셨어요? 레바논 땅에 처음 디뎠을 때 맨 처음에 들어온 것이 그 곳곳에 보이는 검은 연기였거든요. 이 전쟁 지역이라는 거를 실감을 했습니다. 군인들을 통해서 과거에 어려웠던 상황들 이런 얘기들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긴장감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신속 대응팀으로 레바논에 가서 사무관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신 거죠? 저희 신속 대응팀이 5명이라는 매우 소수의 인원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역할은 본부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그 레바논 공관과 공유를 하면서 현지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 교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인원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우리 교민들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고 허리 부상으로 몸이 불편한 할머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그 다음에 이제 건강상 문제가 없도록 수시로 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혹시 노란 조끼 입고 가신 거 맞으신가요? 예, 저희가 도착을 했을 때 노란 조끼를 입고 교민들을 맞이했는데요. 제가 노란 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어떤 할머니께서 노란 조끼를 입고 있는 저한테 이제 먼저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러면서 레바논 대사관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인근 이스라엘 대사관이나 다른 대사관에서 지원을 나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한국 외교부 본부에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정말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교민분들이 보시니까 딱 그 순간 뭔가 안심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외교부 직원들 그리고 레바논 공간에 있는 공간 직원들을 일단 잘 믿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과 같이 있으면 우리의 안전은 확보됐다. 이런 믿음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사부님, 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무박 38시간 예. 정말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예. 전체 과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무박 38시간은 어떻게 굴러갔었나요? 정말로 무박 38시간 동안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처음에 김해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16시간, 17시간 정도 비행을 해서 레바논 베이루트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우리 교민들이 집결할 곳으로 예정돼 있는 그 장소로 이동을 했고요. 교민들을 이제 맞이를 해서 인원 체크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항 내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공항 게이트 입구에서 최종적으로 인원 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국 그 건강 상태에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 베이루트에서 한 4-5시간 정도 이제 체류한 후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군수송기를 이용을 해서 출발을 했고 중간에 그 급유를 위해서 그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 한 1시간 반 정도 잠시 그 기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 교민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서울 공항으로 도착을 한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 위치에 있습니다. 레바논 재외국민 여러분들을 보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서울 공항에 마련된 임시 입국 심사장에서 어떤 한 아이가 보면서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 확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수시로 뭐 불편한 거라든지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봐줬던 것이 매우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매우 기뻤습니다. 어린 자녀를 품에 안은 부모들이 서울공항에 도착한 군 수송기 시그너스에서 내립니다. 도착해서 너무 이제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병우 사무관님께서 우리 외교부를 한 줄로 정리한다면? 외국 정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외교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든든한 히어로가 되어준 남병우 사무관님을 만나 긴박했던 레바논 귀환 작전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발로 뛰는 셀프 홍보장인 외교맨. 다음에 또 어떤 홍보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